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TM32F4의 GPIO의 외부 인터럽트, 즉 EXT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PIO의 외부 인터럽트, 즉 EXTI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성하였던 코드들을 다 닫아줍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파일, New, STM32 프로젝트. 타겟은 보드 셀렉터를 통해서 410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넥스트에서 프로젝트 네임은 GPIO 언더바 input 언더바 EX02로 하겠습니다.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PC13의 이 핀을 우리가 입력으로 받아들일 것인데요. 이전 시간에는 우리 GPIO 인풋으로 모드를 변경한 후에 사용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GPIO 언더바 EXTI13이라고 하는 이 설정을 그대로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외부 인터럽트로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시스템 코어를 열어보시면 우리가 GPIO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이 PC13이 이렇게 External Interrupt 모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with falling edge trigger detection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평상시에 하이로 입력이 되다가 로우로 입력이 변할 때 인터럽트를 발생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GPIO 모드는 이 익스터널 인터럽트 모드에서 총 3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먼저 falling edge 모드, 그리고 rising edge trigger detection, 그리고 rising falling edge trigger detection 이렇게 3가지 모드가 인터럽트 모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모드도 역시 3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 익스터널 인터럽트 모드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인터럽트가 실제로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터럽트가 실제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인터럽트를 언마스킹 또는 활성화를 해주어야 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활성화는 NVIC 컨트롤러에서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NVIC 컨트롤러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컨피규레이션 창에서 NVIC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시스템 코어에 NVIC이라고 하는 별도의 주변 장치가 있고요. 이 주변 장치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NVIC에서 많이 사용을 할 것이긴 한데 우리 GPIO 모드에서 인터럽트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여기 GPIO의 모드 앤 컨피그레이션 창을 보면 여기 sys, usart, nvic, GPIO 싱글 맵 시그널, RC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nvic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nvic에서 보면 EXTI 라인 15에서 10까지의 인터럽트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이 10번부터 15번까지는 하나의 인터럽트로 묶여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네이블을 시켜주시기 위해서는 이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프라이어리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NVIC 쪽으로 가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사용할 EXTI는
굳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별도의 프라이어리티 설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GPIO를 선택한 후에 GPIO 모드 앤 컨피규레이션 창에서 NBIC을 선택을 하시고요. NBIC 탭을 선택하시고 EXTI 라인 15에서 10까지의 인터럽트 소스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인터럽트가 걸리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툴 코드 제너레이션에서 버튼을 클릭한 후에 코드를 생성해 주시고요. 자, 새로운 이제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작업들은 이 while 루프에서 작업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 인터럽트 핸들러를 이용을 할 것인데요. 인터럽트 핸들러는 어디에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럽트 핸들러는 자, 이 input ex02라고 쓰여 있는 프로젝트의 코어를 열어보시면 src라고 하는 디렉터리가 있고요. 여기에서 stm32f4xx_it.c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소스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이 소스 파일을 열어보시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인터럽트들에 대한 핸들러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쭉 내려가 볼게요. 자, NMI 핸들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 폴트 핸들러. 이거는 하드웨어상에서 어떤 폴트가 났을 때. 그 다음에 메모리 매니지먼트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핸들러. 그 다음에 버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핸들러들. 그 다음에 usage fault 같은 어떤 좀 정의되지 않은 명령어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핸들러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응용단에서는 별로 마주치기 어렵지만 이 하드웨어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핸들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쭉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시스틱 핸들러라고 하는 것은 이 뉴클리오 보드뿐만 아니고 모든 이 코텍스 M 시리즈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은 시스틱이라고 하는 주변 장치를 무조건 갖고 있어요. 이 시스틱에서 어떤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시스틱 핸들러라고 하는 이 핸들러가 호출이 되고요. 이 ST에서 제공하는 펌웨어 패키지에는 이 시스틱이 발생을 했을 때 har inc tick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여기 보시면 uw tick이라고 하는 변수를 일씩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 uw tick의 값을 읽어서 har 딜레이가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틱 핸들러는 1ms마다 한 번씩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1000번이 호출이 돼서 이 UWT이 1000에서 2000이 됐다라는 의미는 1초가 지났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할 핸들러가 여기 나왔죠. EXTI15_10IRQ 핸들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자동으로 호출되는 핸들러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함수를 적어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위에 또는 이 아래는 유저 코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방법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main.c에서 코드가 작성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별도로 만드는 소스 코드를 사용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stm32f4xx_it.c에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코드를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에다 이제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데 그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개인적인 코딩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작성한다고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찌됐든 자, 이 핸들러를 잘 보시면 har 언더바 gpio 언더바 exti irq 핸들러라고 하는 이 핸들러가 아닌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게 왜 함수냐 하면 여기 입력 파라미터가 들어가죠. 핸들러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입력도 보이드고 출력도 보이드여야 해요. 그리고 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오픈 디클레레이션을 해서 자, har 언더바 exti irq 핸들러는 자 여기서 보시면 요 har 언더바 gpio 언더바 exti 콜백이라고 하는 함수를 다시 호출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gpio 핀 번호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har 언더바 gpio 언더바 exti 콜백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그 코드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이 har 언더바 gpio 언더바 exti irq 핸들러는 stm32 f4xx 언더바 har 언더바 gpio.c라고 하는 파일에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코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보실 때 드라이버스에 stm32 f4xx har 드라이버를 열어보시면 ing하고 src 두 가지 디렉토리가 있고 src 쪽에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har 언더바 gpio 언더바 exti 콜백도 여기에 같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웃라인을 보시면 이 아래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언더바 위크 속성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만큼을 복사를 해서 main.c에서 재구현을 해야 합니다. 자, 복사를 하시고요. main.c로 이동하신 후에 유저 코드 begin 4에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에다 붙여줍니다. 자, 여기에 이 GPIO 핀은 어떤 게 들어오는 거냐 하면 우리가 13번 핀을 눌렀다 떼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13번 핀이 이제 이 값이 들어오게 되겠고 그러면 GPIO 언더바 PIN 언더바 13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콜백을 사용을 이제 만들어줄 때 먼저 여기에서는 원래는 필요는 없지만 습관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13번 핀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써줄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13번 핀, 14번 핀, 15번 핀 또는 2번 핀, 3번 핀 이렇게 여러 개의 핀들을 다 외부 인터럽트를 받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GPIO 핀 값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이 핀이 과연 내가 의도한 그 핀인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스위치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죠. 케이스라고 해서 GPIO 언더바 PIN 언더바 0부터 1, 2, 3, 4, 5, 6, 7, 8, 9 사실은 이거 안 써줘도 되는 건데요. 10, 14, 15까지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해당하는 핀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13번 핀이고 이 13번 핀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기에 앞서서 브레이크 문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사실은 누르면
켜지고 떼면 꺼지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폴딩 엣지만으로 해서는 구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켜지고 또 한 번 누르면 꺼지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할 언더바 gpio 언더바 라이트 핀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를 더 배워볼게요. 토글 핀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토글 핀은 라이트 핀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이전의 값을 읽어서 이전의 값이 gpio 언더바 pin 언더바 셋이면 상태를 gpio 언더바 pin 언더바 리셋으로 바꿔주고요. 리셋이면 셋으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그러한 LED가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켜지는 그런 동작을 우리는 토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토글 핀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는 것이죠. 자, 여기다가 gpio a에 gpio 언더바 pin 언더바 5를 써주시면 내가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케이스문이 많기 때문에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없이 그냥 요거 한 줄만 써줘도 되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중요해요. 자, 먼저 이 할 언더바 gpi 언더바 exti 콜백이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는 것은 핸들러고요. 핸들러를 호출하는 것은 코드상에 없고 NVIC이 하드웨어적으로 호출한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while 루프에는 어떠한 코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이 코드의 키가 되겠어요. 저장하시고 빌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우리 케이스에서 끝난 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 브레이크를 원래 써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코드 실행 이미지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디버그 버튼을 클릭을 해서 리준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떼면 꺼지는 게 아니고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도록 코드를 설계를 했어요.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집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고 잘 동작을 하다가 갑자기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게 바로 채터링인 거예요. 이런 채터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하드웨어적으로 캐패시터를 잘 달아주거나 아니면 이 인터럽트 소스 쪽에서 추가적인 코드들로 딜레이를 만들어주거나 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상으로 STM32 F4의 EXTI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